아 정말 뭐 책상 위에 있었고 지금 뭐냐면 지금 카톡으로 시험지를 올렸으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그 PDF 열어서 해라. 날씨가 서늘해져가고 있죠. 지금 비도 오고 감기를 좀 조심하시고. 내 기억으로는 이때쯤 되면 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다고.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좀 이제 가다듬고 날씨도 서늘해졌으면 공부하기 더 좋잖아. 이제 수험생활은 심플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너무 엄청 잘하려고 막 건강을 상해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 차분히 꾸준히 방향 잘 정해서 가면 반드시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거를 봐라. 어쩔 수 없다. 아이패드로 봐. 자, 거기 시험지가 제일 위에 이제 원자량,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표준 상태, 그거 읽으실 줄 알고 이거 못 읽으면 이제 우리 꽝이야. 그 박스에 주어진 거에 셋째 줄 보면 뭐야? 표준 상태니 어깨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준 상태에서 기체에 몰을 채져. 이쪽으로 몰 채져. 이게 뭐냐면 몰당 부피다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조금 해석하면 몰당 부피. 몰 부피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몰 부피 22.4리터 per 몰이죠. 1몰당 22.4리터다. 표준 상태는 뭡니까? 0도씨 기압인데 일본은 1기압을 1에타움 이렇게 안 하고
1.01 또는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야. 알겠지? 10의 5승 10만. 그래서 10만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기억 한번 하시고, 기체 정수가 8.3 또는 8.31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리터 퍼 켈빈 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근데 요런 표기 방법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3승하고 이걸 곱하면 8,300이잖아. 여러분 요거하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어느 게 좀 과학자스럽고 좀 정확해 보이고 어때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어? 배불러 죽겠어? 점심은 제가 오늘 진단목에 가서 뼈 감자탕을 먹었어. 특식으로 오늘 날씨 비도 꾸물꾸물하고 나 지금 막 파스를 붙이고 나왔어야 되는데 파스를 못 붙여가지고 지금 온몸이 찌뿌둥해. 힘들어.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 표기 방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표기 방법입니다. 왜 이게 위에 게 정확하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유효 숫자가 몇 개야? 유효 숫자. 여러분 유효 숫자 많이 들어봤죠? 유효 숫자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으로 유효 숫자. 그러면요 얘하고 얘는 100% 유효 숫자인데 얘하고 얘는 잘 몰라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 정확히 얘하고 얘가 뭐 유효 숫자가 두 개짜리다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이렇게 늘어나면 10배 더 정확한 기기로 측정했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 자로 쟀을 때 요거다 이거야. 왜냐? 여기가 8이고 대강 보니까 여기가 요쯤이 한 5쯤 돼 보이는데 5를 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놈이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한 8.3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때? 정확치는 않잖아. 그래도 우리도 짱구 굴리고 되도록 맞추려고 길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어줄만 하지. 그 믿어줄만 한 거를 뭐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자가 8cm 여기 9cm인데 이렇게 쓴 거야. 8.3751cm 이렇게 쓴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최소 능분이 지금 센티미터란 말이야. 이게 최소 능분이야. 그러면 눈대중으로 대강 때려잡을 수 있는 거는 요까지지 이거를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실험하고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막 해서 딱 내잖아. 조교들이 금방 알아요. 왜냐면 이런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막 조작하거든. 이놈의 스키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효 숫자는 뭐 그냥 믿을만한 숫자. 아시겠죠? 믿을만한 숫자. 이렇게 측정하는 자나 요걸로 봐서는 센티미터까지 만약에 눈금이 매겨져 있으면 8cm, 9cm 이렇게 됐으면 8.3, 8.7cm 하면 요 0.7까지는 인정. 오케이? 그 다음 더 정밀하게 막 썼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효 숫자가 이런 거고 여기서의 계산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유효 숫자를 몇 개짜리로 하겠다? 2개짜리로 이 시험에서 하겠다. 데이터를 그렇게 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거 외워버리세요. 왜? 이거 막 뒤에 막 풀다가 앞으로 와서 막 찾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8.3 곱하기 10의 3승 외워버려. 알았지? 단위까지 뭐 다 못 외워도 좋아. 그래서 파스칼은 알아야 된다. 파스칼. 8.3 곱하기 10의 파스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문제 1번 가겠습니다. 1 보니까 물질의 구성과
화학 결합에 관한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답해라. 이거는 이제 우리 화학으로 치면요, 한국어로 치면 화학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내신에서라도 한 번씩 다 봤던 거예요. 1번. 이게 모래 사자죠. 모래가 혼 섞여 있는 지다 요소. 이거 몰라고 보면 꽝이야. 또 요드야, 요드. 요드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요드하면 떠오르는 거 17쪽이라 승화성 상온에서 승화성 고체다. 그죠? 색깔이 뭐다? 흑자색 또는 보라색입니다. 됐나요?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 비금속 아직 안 했는데, 자, 요드하면 떠오르는 거 뭐라고? 17쪽. 체각전자 몇 개? 7개. 맞나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상온에서 고체. 근데 바로 기체로 자꾸 날아가려고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승화라 그래. 그치?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승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래하고 승화성 물질 요드가 섞여 있는 거야. 이거를 취출, 취해서 뽑아내는 방법, 취출 방법으로 도시 때 최모 적당, 가장 적당한 거.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 중에 제일 적당한 거니까. 그러면 적당은 알아야지. 이거 적당. 적자, 적당한 공부를 1번 읽어봅시다. 재결정. 머릿속에 재결정이 뭔지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 여기 다시 해야 돼요. 로가 여가입니다. 로가. 야, 여가 커피 걸러 먹고 막 이런 거잖아. 우리 녹차 팩 닦아서 먹고 이런 방식이야. 그 다음에 3. 증류. 유자는 머무를 유학할 때 유자입니다. 그래서 증류. 뭔지 아시죠? 소금물에서 물을 막 가열을 해서 증기가 올라오면 그걸 액체로 만들어서 증류수를 만들잖아. 증류해서 만든 물이 뭐야? 증류수지. 오케이?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알죠? 여기에서 이게 막 나무 이파리에서 연목체 같은 거 막 이거 해서 여기 막 올라가는 거 이거 하는 거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뭐 승화법입니다. 승화법. 정답은 몇 번? 5번. 이제 그 다음에 6. 분류 바로 하시고 우리는 분별 중류라고. 한국은 분별 중류를 주로 하고 일본은 붙여놔서 짧게 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는 뭐냐면 한마디로 액체 혼합물이야. 이런저런 다 액체 막 이거. 물론 기체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저 액체끼리 섞여 있으면 보통 분류라는 말을 쓰고요. 증류는 보통은 소금 물처럼 고체랑 뭐 액체가 이렇게 녹아 있다든지 이럴 때 설탕이 물에 녹았어. 증류수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자글자글 끓이겠지. 그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래? 증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분류는 뭐라고? 액체 혼합물. 증류는 뭐야? 증류는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든 고체가 액체에 녹아 있다든지. 아시겠죠? 이럴 때 뭐 증류로 순수한 물을 얻어낸다. 구별되나요? 네, 구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일본 입시에서 허블하게 막 필러 문항 같은 거 허블하게 멋지게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버려야지. 근데 억울하게도 일본의 켈러 문항이나 너무 쉬운 이런 문제나 배점이 똑같습니다. 미쳤다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풀기가 이런 거 잘 맞춰서 대학 가서 시간 많을 때 고민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도지식한 거야. 실력 플러스 스킬. 시험 보는 기술을, 여러분이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집중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일본 시험은 절대 어려운 문제 떼고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절대 그거에 맨 땅에
그냥 대가리 박치기 하면서 열심히 했어. 머리통 터져버려야지. 물론 정신 좋아. 근데 쉬운 거 확실히 맞추고 난 다음에 하라고.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무조건 손해야. 여러분 손해야. 근데 꼭 그거 막 오기발동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하나 나타나면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집에서 할 때는. 근데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와 동위체 구조. 동위체. 우리나라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동위원소. 그래서 동자 들어가는 거 뭐 있나? 동소체. 들어봤죠? 머릿속에서 동소체 뭔지 빡 안 들어가면 여러분 꼭 붙어야 돼. 옆에다 써봐. 동소체. 동위원소. 동위체. 그 다음에 동중체. 그 다음에 동족원소. 동자가 많지. 근데 동자와 반대 뭐? 다른 이성체. 그래서 여러분 동족체, 뭐 동위원소, 동소체, 동중원소, 그 다음에 이성체 이런 말이 딱 나왔을 때 빠바박 머리에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야. 일본 가서 수업 듣는데 나 저거 들어본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딴 말 나와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거 익숙해지시고요. 동위체에 관한 기술로 옳은 거. 그럼 동위체가 먼저 딱 떠올라줘야 돼요. 동위체. 여러분 주기표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에다가요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걸 다 쓰면 주기표가 지금 128개 있는 건데 거기다가 막 3개씩 4개씩 동위체를 막 집어넣으면 표를 써먹을 수가 있겠냐고. 없다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에 쓸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원자량 쓰고 원자번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때 원자번호 1번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게 화학적 성질을 결판내므로 화학적 성질은 같고 질량이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는 같고 화학적 성질은 같고 뭐는 다를 수 있다? 물리적 성질은 다를 수 있다. 어떤 거냐? 수소를 여러분이 투포한 던지듯이 던져요. 평 날아가는데 이 자식은 날아가다가 슉 꺾이는데 좀 무거우니까 슝 좀 더 멀리 가고 슝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무겁다 가볍다 이걸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위체, 동위원소 정답 4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다 안 할 거야. 거기 보기 5번 별표가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봐봐. 양자의 숫자는 오나지 같고 그러면 당연히 중성 원자일 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닐 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수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수, 중성 원자일 때 전자수는 같고 화학적 성질은 같고 뭐 몸무게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또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오케이? 뭐 다 맞는 말 되는 거야. 5번 보겠습니다. 천연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원소 중에 있죠? 우리가 막 주기표에 막 써져 있잖아. 이 구석탱이 보면 이상한 거 막 써져 있다고 막 여기. 이거 다 뭐냐면 인공으로 만든 거야. 100번 넘어가면요 대부분 다 인공 용적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입자를 막 돌리다가 빵 막치게. 그러면 이 원자하고 이 원자하고 딱 붙어가지고 떡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잠깐 동안 머물다가 불안정하니까 빡빡해져 버려요. 이 잠깐 순간에 존재한 거마저 우리는 여기다 다 쓰어서 여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채워졌어. 이제 한두 개만 입증하면 여기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걸로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고 이미 자연에 있어서 막 찾아보니까 자연에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보기를 만나면 선생님도 당황스러워. 만약에 4번에 정답이 있지 않고 만약에 6번에 정답이 있었으면 5번에서 엄청 나 그래도 선생님인데 쪽팔려. 나 이거 왜 판단이 안 되지? 어떻게 이거 이런 거 공부했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5번 천연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원소의 원자에는 동위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맨날 그러자. 모든 것 하면 맞나 틀리나? 그게 아니라요. 이런 얼빵한 보기는 뭐라 그러냐면 위장보기라고 해요. 여러분의 시험 보는 스킬을 묻는 것이지 이게 진짜 맞는 걸 알아야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흘려보내. 이거 답 아니잖아. 잘 모르겠잖아. 그냥 세모서 몰라 이거.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알아야 된다. 이런 그 거만한 오만한 시잘데기 없는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몰라도 돼. 인생에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보기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글쎄 빨리 물음표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스킬이라고 시험 볼 때. 다 아는 건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왜? 다 맞고 싶잖아. 시험이니까. 내 인생에 걸렸으니까. 근데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담아가 이데스야. 알았지?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 보니까 동위체 노시 때와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동위체는 뭐는 같고 화학적 성질은 같고 뭐는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오케이? 네. 자, 3번 문제 갑시다. 주기표의 주기율 다 읽을 수 있죠? 주기표와 주기율에 관한 기술로 옳은 거. 1. 희가스의 가전자 밑줄 보라. 이거 못 읽으면 더 꽝이야. 원자가 전자라는 거야. 뭐야? 원자가 전자는 화학 반응에 활용 가능한 전자입니다. 원자가가 뭐라고? 원자가 전자가 뭐라고? 화학 반응에 활용 가능한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헬륨의 최각 전자가 몇 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2개인데 헬륨은 화학 반응 해 안 해? 화학 반응에 이 2개의 전자를 활용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제로, 최각 전자 몇 개? 2개. 되겠습니까? 구별하세요. 한국의 많은 화학 선생들이 원자가 전자하고 최각 전자하고 같은 건데 같은 걸로 끝나야지. 뭘 같은 건데야. 18쪽만 달라. 그건 설명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거야. 원자가 전자와 최각 전자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18쪽을 빼고는 그 숫자가 같은 거야. 의미가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알카리 금속이 최각 전자가 하나일 때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다. 그래서 개수가 같다는 말이지 원자가 전자와 최각 전자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과학하는 사람들 있잖아. 용어를 정확히 파악해. 용어도 모르니 문제 파악이 안 되고 문제 파악도 안 되는데 문제를 맞추고 싶어. 막 욕심이 디글디글해요. 용어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놈들은 헬륨은 최각전자 2개, 원자가 제로. 그죠? 원자가 전자 제로. 나머지 것은 최각전자 다 8개. 원자가 전자 역시 제로.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18쪽을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 기체. 그러면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8쪽 원소는 모두 기체다. 그러면
이거를 판단 못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야 이거 나 헷갈리라고 지금 보기야. 아니라니까. 희가스, 귀가스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체 이거에다 오케이를 못 때리냐고. 혹시 고체, 액체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러지 좀 마세요. 공부할 때 한번 좀 확인해. 알았지? 자, 그래서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외가 있어요. 헬륨 때문에. 그죠? 2번 알카리 금속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일가의 양이온이 날이 야스이 일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야 뭐 껌이지 뭐. 여기에 있는 모든 놈들은 다 이렇게 되잖아.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할 때 이렇게 해서 띵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림 봤잖아. 요거 우리나라 시험 할 때는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한다고.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리튬, 베리륨 아니다. 여기 뭐야? 리튬, 나트륨, 여기 칼륨, 요거 칼슘 이렇게 제일 작잖아 여기가. 그죠? 요거 외울 때도 이렇게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잘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온화 에너지는 뭘 잘 보여준다고? 주기적 성질을 잘 보여준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탄소 또 게이오는 여러분 주기 헷갈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야 장단지는 개나 줘라. 딴지 개 주남.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탄소와 납은 같은 족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장단지는 개나 줘라 이거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집안이 장단지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막 터지니까 장단지 개주납 이렇게 개나 줘라 이렇게 외우라고. 4번 산소 또 린. 말도 안 되잖아. 산소 여기 질소 그 다음에 여기 누구지 플로린 네온 뭐 있잖아. 산소 밑에 이거야. 산소 황 셀렌 텔루로 폴로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강 이거 할 때 애들한테 막 살짝 내겠어. 야, 오황제 대포 빌려줘요. 이렇게 외워라. 했더니 어떤 애가 문제가 때리면서 선생님 오황제 대포가 뭐예요? 그리고 이거 다 얘기를 스토리를 다 해야잖아. 쑥스러워. 나 쑥스린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나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 야,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나폴레옹이 딱인 거야. 야! 러시아 가서 막 전쟁해가지고 왕창 이길 수 있는 애 지원해봐. 나 진짜 내가 승진 팍팍 시켜줄게 하니까 한 놈이 딱 가서 황제님 대포 빌려주면 내가 가서 작살 낼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얘기가 오 황제 대포 빌려줘요 이렇게 한 거야. 알지? 오황제 대포이면 16절이 끝납니다. 응? 장단지는 개나 줘라 개주나. 알겠지? 그 다음에 오황제 대포 이러면 아래로 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같은 족이 아니네요. 동족 아닙니다. 자 5번 무슨 원소라고 이거? 어려운 한자 나타났네. 전이 원소. 만약에 이거 다음에 수도 도시 이름이나 도시가 나왔어. 그러면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면 뭐야? 전도하면 신앙을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나 가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예수님이 신이에요? 막 이게. 난 잘 몰라. 창피해. 근데 여러분 실제하고 예를 들어서 만화를 보는데 다 허구잖아. 근데 만화 재밌게 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신비한 존재. 그래서 논리로 모든 걸 다 과학에서는 껴 맞추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 얼마나 샤프하게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좀 지적이고 막 샤프하고 막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막 밤새 토론하고 지랄 떨고 술 처먹고 이랬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논리적이 되는 것이 인생에 행복을 가져줄 것, 주변에 따스함을 전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논리는 상처를 입히고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승패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이제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어느 날부터 버리기로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를 여러분 젊을 때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사시되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천도 도시를 옮길 때는 천으로 읽고 전이 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이 원소는 제 오주기부터 한다. 전이 원소 어디부터야? 수야 니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깔 다음에 스틱 바꾸려 여기 나오잖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몇 줄이야? 4주기부터 나오는 거야. 오케이? 전형 원소는 스베떼 몽땅. 여러분 스베떼 정도 알아야 돼. 선생님도 아는 정도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 뭐. 내가 그냥 말하면서 있잖아. 스베떼 이름은 뭔지 몰라. 근데 왜 알 수 있냐? 스베떼 비금속 원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때려잡는 거야. 몽땅 금속 원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풍소, 알루미늄 이래가지고 여기는 비금속, 여기는 뭐 금속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된단 말이야. 전이 원소는 모두 금속 원소이다. 그러면 맞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보기를 만드니까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어디서 맞는 말인데 이게 앞에 하나 고치고 뒤에 하나 고치면 틀리고 이런 걸로 옳고 그름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나트륨 원자 또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대기로 만드는 물질 대기로 화학식과 오요비 밑줄 거봐. 오요비 이거 꼭 알아야지. 오요비 한자로는요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인가?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뭐뭐과 그래서 결합의 종류의 조합으로 적당한 거. 껌이지 뭐. 알칼리 금속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1. 그러면 산소는 얼마? 산소는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면 당연히 M2O 이렇게 해지. 그죠? 그래서 Na2O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뭐야? 이양용과 음이온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5번으로 갑시다. 원자 간의 결합에는 극성과 아루가 분자 전체 토시대와 분자 전체로는 극성과 나이 분자, 극성이 아닌 분자를 고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도 할 겸 다음에 나 이거 뭐 칠판에 막 써주고 정리하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살포시 한번 써보시죠. 공유결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뭐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이렇게 전자를 공동 소유해가지고 결합하는 거잖아. 얘랑 공동. 그런데 요게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극성 공유 결합은 이렇게 서로 다른 놈이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만약에 A보다 전기 음성도가 B가 커 그러면 이 전자를 공동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얘가 좀 더 전자를 세게 당깁니다. 좀 더 세게 당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옷을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이렇게 오늘따라 단추가 없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럼 노출이 되잖아. 노출. 보세요. 전자를 일로 당겨가면 뭐가 노출이 됩니까? 초콜릿 볶은 핵이 요 플러스 핵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플러스가 오요. 그거를 약간 델타 플러스. 야 전자가 많아지니까 아까보다 구름이 많아 비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델타 마이너스. 여러분 이 델타는 보통 수학이나 과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조금 이래. 그래서 여러분 미분 적분할 때 뭐야? dx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dx가 델타 x에서 나온 거야. 조금 변한다. 좀 미시적으로 변화시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그맣게 이렇게 바꾸겠다. 자, 보세요. 산소와 탄소 붙으면 뭐야? 극성공유결합. 수소와 염소 붙으면 무조건 극성공유결합이야. 오케이? 질소와 탄소 다르잖아. 무조건 뭐야? 극성공유결합. 됐나요? 개뿔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이 결합의 양단에 극과 극이 생긴 거야. 극과 극. 아시겠죠? 극과 극으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건 뭐야? 자석이야. N극, S극. 그래서 이거는 자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극이 두 개. 이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기야, 전기야. 전기자. 그러니까 이건 전기 쌍극자 또는 전기 이중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면 있잖아. 내가 내 수업 열심히 들은 애들은 대학 들어와서 할 게 없어요. 막 숙소 일본어 몰라도 다 알아먹어. 막 이런 거 하면 가서 선생님 일본어도 안 들리고 막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그냥 코 파고 놓은 거야. 뻘짓한 거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떠드는 용어를 자꾸 들어서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뭐 책도 빨리 읽히고 문제도 빨리 읽고 그렇다고. 무극성은 어떤 거냐? 여기 있는 A하고 B는 극성 공유라고 했는데 A하고 A가 붙든지 B하고 B하고 붙으니까 뭐야? 팔씨름을 하면 전자가 어디로도 쏠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게 없으니까 뭐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건 뻔한 거야. 같은 놈끼리 붙어야 돼. 이런 거. 무슨 뭐 다 그래. O2, N2. 같은 놈끼리 붙으면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드는 아까 고체라고 그랬지. 얘를 물에다 넣었어. 극성이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극성은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극성이 잘 안 녹는다. 알아 몰라? 알아? 유리삼종 용의 법칙이라고 해. 극성은 극성이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 영어로 like dissolves like 이렇게 얘기해. 같은 놈끼리 논다 이거야. 끼리끼리 노는 거야. 양아치 양아치끼리 공부하는 학생끼리 볼 차는 거 좋아하면 볼 차는 애들끼리 딱 이런 거 아니야 인생? 나 술 먹고 싶은데 술 먹는 애들이 없어. 다 멀리 가버렸어. 그러면 술 못 먹잖아. 정말. 술 먹고 싶을 때 나한테 점점 전화를 안 해. 옛날에는 내가 술을 안 먹어도 내가 분위기 메이커잖아. 가서 술 한 반 잔만 먹으면 다른 사람은 소주 한 병 먹은 효과를 내가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막 자꾸 불렀어. 근데 요즘 술 안 먹어.
아 힘들어 막 이러니까 이제 전화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20번째도 안 불러.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살 수 있고. 자 됐지? 그러면 자 플러스 물이야. 물 해보자. 녹아 안 녹아? 물은 뭐라고? 극성. 얘는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녹아 안 녹아? 잘 녹지 않는다.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야. 별도 아니니까. 그럼 선생님 요드 녹말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요드가 물에 녹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이놈을 넣어요. KA하고 알코올을 좀 넣어. 알코올. 이걸 좀 넣어서 그렇지. 이거를 싹 넣으면 그때는 녹아요. 왜? 얘하고 알코올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녹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극성공유라고 봅시다. 서로 다른 놈끼리. 근데 이런 놈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아니 그냥 요것처럼 무극성 공유결합만 해서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러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우리 뇌는 그렇단 말이야. 야 이렇게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어. 복잡하지 말게.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극성 분자가 되기도 하고 무극성 분자가 되기도 하니까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깡패면 깡패지. 왜 깡패인데 천사가 됐네. 이게 뭐야. 헷갈리잖아. 그래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를 여러분 따질 때 뭘 봐줘야 되냐면 이걸 봐줘야 돼. 그래서 분자 구조가 대칭 구조면 대칭이면 무조건 무극성. 됐나요? 비대칭이야. 그러면 극성 분자가 돼. 할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개부도 아니야. 봐봐. 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해서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직선 구조야. 봐봐.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단 말이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어? 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한테 가서 야, 우리 연애 한번 해보자. 자연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 남자가 남자 I love you, 여자가 여자 I love you 막 이런 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라고 해요. 성취향.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기준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막 안 돼 그런 애들 막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여기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 전자쌍이 있어. 그래서 반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은 무조건 얘가 멀어져 꺼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만 휘려고 그러면 야 너무 가까워졌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요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들이 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조? 직선 구조. 전자쌍은 반발해서 멀리 있을수록 안정하다. 이게 뭐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야.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여러분 목탕 들어가봐. 목탕. 내가 목탕 딱 들어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걸 떼밀고 있어.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등 밀어드릴까요? 이런 인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아저씨 저기 있네. 나는 이쪽 구석탱이에 가야지. 이게 뭐야? 남자끼리는 멀리 있을수록 안정해. 응? 우리가 일본 가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남자는 아빠 잔소리에서 피하고 여학생들은 엄마 잔소리에서 피하기 위한 것도 조금 있어. 아니야? 그럼 엄마 모시고 가. 아빠 모시고 가고. 그게 사랑스럽고 좋으면 모시고 가. 그렇지? 자,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이산화탄소 직선 구조, 극성 공유 결합의 무슨 분자야? 무슨 분자? 아이고, 이거 왜 여기다 그러냐? 어이,
여기 밑에 그려. 아, 이거. 미스테이크. 좌우 대칭.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뭐야? 분수에다가 있지 수소를 이렇게 3개 붙이면 이렇게 돼서 BH3가 이렇게 돼요. 평면 정삼각. 완전 대칭이잖아. 봐봐 이렇게 좌우 대칭, 이렇게도 대칭, 이렇게 대칭. 이거 뭐야? 점대칭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수소 이거 뭡니까? CH4잖아. 얘가 정확히 정사면체. 그래서 정사면체 대칭 구조고, 그래서 무극성. 그럼 메탄가스는 물이 잘 녹겠어 안 녹겠어? 잘 안 녹는 거지 당연히. 오케이? 비대칭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어머나, 좌우는 대칭이 되는데 위아래가 윗동네 아랫동네가 전혀 다르네. 그죠? 비대칭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극성. 또 뭐야? 암모니아. 이건 삼각불 뭐야? 이렇게 돼 있어. 삼각불. HCl 이온 결합인가요? 공유 결합인가요? 뭘 망설여? 여기 비금속인데 선생님 막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건 아쿠아 물속에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그냥 있을 때 가스 기체라고. 좌우 뭐야? 좌우 비대칭이잖아. 당연히 극성이지.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 외고 있어야 된다고. 이건 요 분자 모양, 극성, 무극성, 대칭, 비대칭, 물에 녹아 안 녹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십니까? 얘는 산소에 붙은 수소, 얘는 질소에 붙은 수소. 이놈들은 무슨 결합이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해서 분자 간 인력이 매우 크다. 끓는 점이 높다. 암모니아는 그래서 물에 어떻게 되나? 암모니아는 물과 무슨 결합해서? 수소 결합해서 암모니아는 물에 매우 잘 녹는다. 요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5번에 1번 산소 뭡니까? 무입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 훗화수소. 또 여기 훗소가 뭔지 모르면 안 된다잉. 요거야, 요거 불화. 그래서 불 할 때 이거 했잖아. 비읍은 히읗으로 발음 나는 거. 요거는 이거나 쯔나